음주운전 걸려서 경찰 조사 받으실 때 잠깐 차 빼려고 운전한 것이다.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필요 없고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많이 당황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보통 비슷합니다. 생계형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딱 한 잔만 마셔서 수치가 정말 낮다.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의뢰인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제발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을 하게 되고 적발이 되면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음주 수치에 불응하게 되면 경찰은 체열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체열을 하겠다고 동의하게 되면 인근의 병원으로 가서 피를 뽑게 됩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음주 수치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해서 귀가를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란 연락을 받게 되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님에게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건 99.9%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록만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법원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끝나는 약식 처분을 하기도 하고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게 하는 구공판 이라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절차 관련돼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한테 넘기기 바쁘고 사건을 받은 검사는 별도의 조사 없이 받자마자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것의 자세한 의미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유튜브든 네이버든 검색을 해보시면 경찰 조사 받을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해야 되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경찰은 이런 점들을 궁금해합니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까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과연 중요할까요? 제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사건의 대부분 경찰 조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경찰 조사가 안 중요하다는 거지 의아해하실 수 있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는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건과 달리 음주운전 사건은 거의 다 자백 사건입니다. 즉 현장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가 매우 적고 게다가 수치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제가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이런 것까지 말하면 친구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요? 제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정확히 말을 해야 되나요? 운전한 거리를 현장에서 너무 겁이 나서 짧게 얘기했는데 다 솔직히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제 의뢰인 분들께는 어떻게 답변해라 라고 제가 조언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여기서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지가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그 답변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돼서 변호사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로펌들이 조사에 대비해서 수사관 출신과 미리 앉아서 모의 조사처럼 준비를 한다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조사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다 하셨는데 인터넷 보면은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은 반성문 탄원서 준비했는데 이거 조사받을 때 가지고 가면 되나요? 반성문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더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반성문 탄원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다 쓰는 것이고 내용 뻔하고 업체에서 써주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큰 시간을 들이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경찰 조사 받을 때만 좀 동행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조사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건 의사한테 엑스레이를 찍어만 주면
주시면 엑스레이 판독과 치료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견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해도 되나? 이러면서 말한 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해서 2명이나 다쳤고 수치가 높아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2개, 3개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예외적이라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도 희망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쨌거나 우리가 의견서를 잘 쓰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경찰 조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은 상담이고, 그렇다면 결국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인가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중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 선임은 아니어도 좋으니 상담만큼은 꼭 받아서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